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은 집값보다 더 중요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이 10억이어도 통장에 0원이면 노후는 불안합니다. 이 말이 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가 상담한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73세, 서울 노원구에 9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5년 전 돌아가시고 홀로 지내시는데 겉보기엔 넉넉해 보이시죠? 그런데 지난 2월 새벽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119를 간신히 불렀고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6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3만 원. 어떻게 하지? 집은 9억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3시.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애 키우느라 힘들고 결국 조카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조카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정숙 씨는 병원 침대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박명호 씨, 71세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 주인이고 손주가 4명이나 됩니다.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큰 손주가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학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에 4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씩 받고 계시지만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 꼭 줄게. 손주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명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은 5억인데 200만 원이 없네.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 3집 중 한 집이 적자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80만 원 남짓입니다. 집은 비싼데 통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7일 실행 플랜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왜 부동산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만 있으면 괜찮아.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 정말 그럴까요? 부동산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집을 팔려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면 9억짜리 집을 8억에 내놓아야 거래가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70대가 되면 의료비가 갑자기 폭등합니다. 60대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80대가 되면 3배 이상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 골절입니다. 수술비 1천만 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저립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치료비 2천만 원. 뇌졸중이 오면 초기 치료만 3천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 팔고 올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비는 매달 나갑니다. 적게는 월 100만 원, 많게는 월 200만 원씩입니다. 집으로는 이걸 낼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강남 아파트도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30년 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 10억이던 집이 지금 6억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특히 지방은 이미 빈집이 넘쳐납니다.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되지 않나요? 주택연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평균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도 월 150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로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조금씩만 받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월 120만 원 받는다고 해서 800만 원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빚을 내거나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 때보다 잃을 때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되지 하지만 70대가 넘으면 다시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만 의존한다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와 재산은 외부에 있지만 평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온다. 집값이나 부동산 시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뚝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다릅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느 요양원에 갈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나? 누구한테 빌려야 하나? 하며 괴로워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 정도는 있구나 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안전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은행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중에서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들입니다. 필요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 CMA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입출금도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MM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은 안 되니까 돈의 20% 이하만 넣으세요. 네 번째, 6개월 이내 만기 정기 예금입니다. 급하면 중도 해지하고 아니면 6개월만 기다리면 되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들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하는 겁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제도가 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월 생활비 곱하기 24개월, 여기에
의료비 500만 원을 더하세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곱하기 24개월은 4,800만 원. 여기에 의료비 500만 원을 더하면 총 5,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24개월일까요? 심각한 병이 생기거나 경제적 위기가 와도 2년은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이면 집을 팔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혜자 씨는 월 생활비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곱하기 24개월 플러스 500만 원. 총 4,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윤철 씨는 월 생활비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24개월 플러스 500만 원. 총 6,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더 여유 있는 노후를 원하신다면 3년치도 고려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는 겁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은행에 2천만 원, 신한은행에 2천만 원, 우리은행에 1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세요. 또 하나 사다리식 예금을 활용하세요. 6개월 만기, 12개월 만기, 18개월 만기, 24개월 만기로 나눠서 예치하면 매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만료됩니다. 금리가 바뀌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금을 모을지 7일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일차, 돈이 어디로 새는지 찾으세요. 지난 3개월간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꺼내세요. 식비, 병원비, 관리비, 교통비, 용돈, 경조사비 다 적어보세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을 쓰시면 자동으로 분류해 줍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노트에 적으셔도 됩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2일차,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드세요. 기존에 쓰던 계좌 말고 새로 하나 만드세요. 이 계좌는 정말 응급 상황에서만 쓴다고 정하세요. 카드는 만들지 마세요. 만들더라도 집에 두고 다니지 마세요.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비상금 전용으로 쓸 계좌 만들고 싶은데 금리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3일차, 만기를 나눠서 예금하세요. 앞서 계산한 필요 금액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눠서 넣으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6개월 만기에 1천만 원, 12개월 만기에 1,500만 원, 18개월 만기에 1,500만 원, 24개월 만기에 1천만 원. 이렇게 하면 매 6개월마다 돈이 만료돼요. 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4일차,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두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병원비를 200만 원 넘게 쓰면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정부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미리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5일차 사기 방어 체계를 만드세요. 70대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합니다. 1계좌 1용도 원칙을 지키세요.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용돈 계좌를 구분하세요. 각 계좌마다 출금 한도를 설정하세요. 큰 금액 이체할 때는 24시간 대기 시간을 설정하세요.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설치하고 알림 기능을 켜두세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바로 알려줍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와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물으면 무조건 끊으세요.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 줍니다. 6일차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OTT, 실제로 안 보는 거 해지하세요.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절약됩니다. 휴대폰 요금제도 점검하세요. 70대는 데이터를 많이 안 씁니다. 요금제 낮추면 월 2만원에서 3만원 절약됩니다. SKT, KT, LGU 플러스 모두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제가 있습니다. 월 2만원대의 통화 무제한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기료, 가스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전기 히터 사용을 줄이고 가스는 중간 불로 요리하세요. 월 1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버스가 무료입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꼭 신청하세요. 월 최대 33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7일차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으세요.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계신다면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상담받으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계산해 줍니다. 1년 늦추면 연금이 7%씩 늘어납니다. 빈 방이나 주차 공간을 임대하세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주차 공간 월세로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한 대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바둑, 서예, 요리 잘하시는 게 있으시면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해 보세요. 구청 평생학습관에 전화하면 시민 강사 모집 공고를 안내해 줍니다.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 파세요. 손재주가 있으시면 수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70대 이후 경제 전략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을 늘리세요.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세요. 늦출수록 많이 받습니다. 70세까지 늦추면 최대 43% 더 받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와 급한 정도를 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 빨리 받는 게 낫습니다. 부업도 고려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월 27만원에서 71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신청하세요. 편의점 야간 알바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만 해도 월 80만원입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가까운 거리만 배달해도 하루 2시간씩 월 50만원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을 줄이세요. 외식을 줄이고 집밥 위주로 바꾸세요. 월 평균 3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마트 갈 때는 꼭 목록을 작성하세요. 즉흥 구매를 줄이면 월 10만원 절약됩니다. 의료비 절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무료입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도 무료입니다. 꼭 챙기세요. 당뇨, 고혈압 있으시면 꾸준히 관리하세요. 방치하면 나중에 심장병, 신장병, 실명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동네 보건소를 활용하세요. 혈압 측정, 혈당 검사, 건강 상담이 모두 무료입니다. 세 번째, 주거 전략을 세우세요.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30평대 아파트 관리비는 월 28만원, 20평대는 월 18만원입니다. 관리비만 월 10만원 절약됩니다. 9억짜리 집을 팔고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약 3억 5천만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주택연금도 신중히 검토하세요. 집값 대비 월 수령액이 괜찮고 다른 소득이 부족하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상속을 고려하신다면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실버타운도 대안입니다. 초기 비용은 들지만 의료, 식사, 청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24시간 응급호출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네 번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관리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 이상 적게 나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하세요. 장기요양보험 등급도 미리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다섯 번째, 법적 안전장치를 만드세요.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알아두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재산 관리와 법률적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의 후견 제도는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겁니다. 나중에 치매가 와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유언장도 꼭 작성하세요. 재산 분할, 장례 방식, 연명치료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비용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각종 금융계좌 비밀번호나 중요 서류 보관 장소를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긴급 연락망 수첩을 만드세요. 은행 계좌, 보험, 연금, 부동산 서류 위치 등을 적어두고 자녀에게 이 수첩은 집 서랍 위쪽에 있다고 알려주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넓히세요.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노인은 우울증도 적고 치매도 덜 걸립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풀립니다. 전국에 경로당이 6만 5천 개나 됩니다. 경로당에서는 식사,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돈으로만 보면 지출이지만 마음의 만족과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집이 있으면 됐지. 굳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둬야 해? 집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집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강남 아파트도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억짜리 집이 7억이 됐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30년 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 10억이던 집이 지금 6억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70년까지 1,500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특히 지방은 이미 집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값에만 의존하다가는 집 부자, 현금 거지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하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식료품도 못 사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손해 아니야? 맞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1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은 102만 원 내야 삽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안전이 수익보다 우선입니다. 높은 수익을 쫓다가 원금을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30대, 40대라면 10년, 20년에 걸쳐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수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3.5%입니다. 5천만 원을 넣으면 1년의 세후로 약 148만 원 받습니다. 월로 따지면 약 12만 원씩 이자가 들어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2.3%니까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늘어나는 금액은 연 60만 원 정도입니다.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손해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현금으로 편안한 마음을 얻는 게 노년기에는 더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식들이 도와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자녀에 대한 의존은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여유가 없습니다. 취업, 결혼, 육아, 집 사는 거. 30대에서 40대 가구의 평균 빚이 1억이 넘습니다. 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관계입니다. 자녀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 봐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족 갈등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걸 전제로 노후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는 자존감이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질문. 은행 금리가 너무 낮은데 정말 예금만 해도 돼? 70대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최우선입니다. 높은 수익을 쫓다가 원금을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수익성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핵심 자금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은퇴자들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직전에 주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고 은퇴를 5년에서 10년 연기해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당시 60세 이상 투자자들이 주식과 펀드에서 평균 2천만 원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ELS, DLS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잃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 원금 보장된다고 해도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모르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집은 숫자지만 평안은 오늘 꺼낼 수 있는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장에 충분한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떤 요양원을 선택할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권은 현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즉시 통장 잔고를 확인하세요. 월 생활비에 몇 개월분이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부족하다면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토스, 카카오뱅크, 각 은행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비상금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기존 계좌와 구분해서 오직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계좌를 따로 만드세요.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셔서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와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과도한 지출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매월 현금 유동성을 늘려가세요.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대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운 노인들의 경제적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씨 기억하시나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분. 상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7일 플랜을 실천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계좌에 2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지난주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잠이 와요.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목소리에 평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노후 준비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노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거울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분명히 마음은 20대 같은데 어느새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하버드 대학교와 MIT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옷의 색상 하나가 우리를 10살에서 많게는 20살까지도 더 늙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색상을 선택하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 보일 수 있고요. 연구진이 65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험에서 같은 사람이 다른 색상의 옷을 입었을 때 외부 평가자 5000명이 느끼는 나이 인식이 무려 평균 17년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형인데도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케이스는 무려 15세에서 16세 차이였습니다. 67세 여성이 특정 색상을 입었을 때는 75세 정도로 평가받았지만 다른 색상을 입었을 때는 실제 나이인 67세로, 그리고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입었을 때는 50대 초반인 52세에서 53세로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착시나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색상이 우리 얼굴의 혈색, 피부톤, 심지어 표정까지 실제로 변화시키는 물리적, 생리적 현상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패션 팁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젊음의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색상 6가지와 반대로 입기만 해도 2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색상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내일부터 거울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나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색을 피하세요. 살면서
우리는 검정색에 참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날씬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어디든 잘 어울리고 실수할 일도 없으니까요. 옷장 한쪽에는 늘 검정색 옷이 몇 벌씩 걸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정색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정색은 빛의 흡수율이 95% 이상입니다. 거의 모든 빛을 빨아들입니다. 반면 우리 얼굴이 젊어 보이려면 빛의 반사가 필요합니다. 얼굴에 환한 생기를 주는 건 바로 빛의 반사 효과거든요. 검정색 옷을 입으면 얼굴 주변의 모든 빛이 옷으로 흡수되면서 피부의 윤기와 광채가 모조리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주름과 기미, 피부의 작은 굴곡들까지 더 깊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콜라겐 생성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피부 두께도 얇아지고요. 그런 섬세해진 피부 위에 검정색을 입는다는 건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서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의대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검정색 옷과 밝은색 옷을 각각 입혀놓고 피부 측정기로 분석한 결과 검정색 옷을 입었을 때 피부의 광택도가 평균 34%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부가 더 칙칙해 보인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표정 근육의 활동도도 18% 감소했다는 겁니다. 검정색 옷을 입으면 무의식적으로 표정이 굳어지고 생기가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68세 박영희님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희님은 40년 넘게 검정색만 입어오셨습니다. 검정색이 가장 무난하고 실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손자 돌잔치날 오랫동안 아껴둔 검정색 정장을 입고 나가셨는데요.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고 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사진 속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박영희님은 검정색 대신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를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검정색을 완전히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얼굴 가까이 오는 상의, 특히 블라우스나 니트, 재킷 같은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하의나 신발, 가방처럼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검정색 상의를 꼭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목 부분에 아이보리나 크림색 스카프를 둘러주세요. 또는 V넥 검정 5단의 밝은색 이너를 입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 주변의 밝은 색이 검정의 무거움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코코 샤넬이 말했습니다. 패션은 스타일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검정색이 여러분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얼굴빛을 앗아가는 색을 피하세요. 흰색은 참 아이러니한 색입니다. 언제나 깨끗하고 밝고 단정한 느낌을 주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 보이려고 흰색을 선택하시거든요. 특히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흰색이 밝으니까 당연히 얼굴도 밝아 보일 거라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하얀 흰색은 의외의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 시각인지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새하얀 흰색의 빛 반사율은 무려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강한 반사광이 얼굴에 직접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강한 플래시를 얼굴에 직접 비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피부톤의 붉은기, 칙칙함,
작은 주름들까지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진 찍을 때 플래시가 너무 강하면 얼굴이 하얗게 날아가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자연스러운 혈색은 점점 옅어집니다. 혈관이 가늘어지고 혈액순환도 예전만 못하고 멜라닌 생성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피부에 강한 흰색을 대면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생기 없는 인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72세 김순자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님은 평생 흰색 블라우스를 애용하셨습니다. 흰색이 가장 깔끔하고 어디에나 어울린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김순자님은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고민 끝에 스타일 컨설팅을 받으시게 됐는데 컨설턴트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게 바로 흰색이었습니다. 새하얀 흰색 대신 아이보리, 크림, 오프 화이트, 살짝 베이지가 섞인 부드러운 흰색, 같은 따뜻한 톤의 흰색을 추천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옷 한 벌만 바꿨는데 주변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피부가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흰색을 아예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흰색의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새하얀 화이트는 차가운 흰색이고 아이보리나 크림은 따뜻한 흰색이거든요. 따뜻한 흰색들은 빛을 부드럽게 퍼뜨려서 피부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줍니다. 마치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 특히 아이보리는 정말 마법 같은 색입니다. 어떤 피부톤에든 잘 어울리고 어떤 색과도 조화가 좋거든요.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네이비 재킷을 입거나 크림색 니트에 카멜 바지를 매치하면 정말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납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가 말했습니다. 색깔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꿈을 만든다. 차가운 흰색이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흰색이 만드는 꿈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배경으로 만드는 색을 피하세요.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밝은 형광 핑크나 형광 라임, 형광 오렌지 같은 네온 컬러를 입으면 정말 눈에 띄고 왠지 더 젊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클럽에서도 파티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한눈에 돋보이는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네온 컬러는 그 마법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네온 컬러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형광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외선의 반응에 빛을 내뿜는데 이 빛의 강도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피부톤보다 무려 300% 이상 강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빛이 피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옷과 얼굴이 완전히 따로 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옷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야 얼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얼굴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효과까지 생깁니다. 피부는 세월과 함께 점점 부드럽고 은은한 톤으로 바뀌는데 네온 컬러는 여전히 나 좀 봐 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피부의 미세한 톤 차이, 칙칙함, 붉은기까지 더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얼굴이 오히려 지치고 어두워 보이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65세 이정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희님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 밝은 형광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형광 핑크 티셔츠, 형광 옐로우 셔츠 같은 걸 즐겨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오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희야, 옷은 화려한데 내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자세히 보니 정말 그렇더라는 겁니다.
옷은 번쩍번쩍 빛나는데 자신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생기가 없어 보였다고요. 마치 밝은 전구 옆에 있는 촛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정희님은 네온 대신 파스텔 톤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형광 핑크 대신 파스텔 핑크, 형광 라임 대신 연두색 같은 부드러운 색상들로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옷과 얼굴이 하나가 된 느낌이야. 옷이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 이정희님의 표현이었습니다. 네온 컬러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전체적인 룩에서 작은 포인트로만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나 네이비 같은 기본 색상의 옷에 형광, 핑크색 미니백 하나를 매치하거나 운동화 끈이나 시계줄에만 네온 컬러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젊은 감각도 유지하면서 얼굴을 압도하지 않는 적절한 밸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자와 같아서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네온 컬러에 대한 욕망과 나이에 대한 권태 사이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얼굴을 지우는 색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려한 색보다는 차분하고 은은한 색에 끌리게 됩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왠지 더 품격 있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연한 베이지나 토프, 회갈색 베이지 색은 깔끔하고 세련돼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모든 베이지가 같은 베이지가 아니거든요. 스위스 색채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베이지 계열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웜 베이지, 아이보리, 크림, 버터 컬러처럼 노란기가 도는 따뜻한 베이지들입니다. 두 번째는 쿨 베이지, 연한 베이지, 토프, 그레이지, 베이지처럼 회색기가 도는 차가운 베이지들입니다. 웜 베이지는 얼굴을 화사하고 부드럽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따뜻한 양초 불빛처럼 얼굴에 생기를 더해주거든요. 반면 쿨 베이지, 특히 연한 베이지와 토프는 회색빛과 갈색빛이 섞인 흐릿하고 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프라는 단어 자체가 프랑스어로 두더지를 뜻한다는 거 아십니까? 말 그대로 땅속 두더지의 회갈색 털빛을 닮은 뿌옇고 생기 없는 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과 혈색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지고요. 이런 피부 위에 흐릿한 연한 베이지나 토프색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와 옷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얼굴 전체가 생기를 잃고 배경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윤곽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71세 정미경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경님은 나이가 들수록 차분한 색이 어울린다는 생각으로 연한 베이지색 옷들을 주로 입으셨습니다. 토프 컬러 가디건, 연베이지 블라우스, 회색빛이 도는 베이지 스커트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정미경님은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손녀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투명인간 같아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표현이었지만 정미경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컨설팅을 받으시게 됐는데 컨설턴트가 제안한 건 정반대였습니다. 연한 베이지 대신 카멜, 캐러멜, 모카 같은 깊고 따뜻한 베이지 계열을 입어보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진하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실제로 입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피부도 더 건강해 보이고 무엇보다 존재감이 확실해졌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깊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얕고 흐릿한 색보다는 깊이가 있는 색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인생의 깊이만큼 색에도 깊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연한 베이지를 꼭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굴 주위에 포인트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보리 스카프를 둘러주거나 밝은 색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또는 립스틱이나 블러셔로 얼굴에 생기를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은 우리 존재를 드러내는 집입니다. 흐릿한 집이 아니라 분명하고 따뜻한 집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존재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진한 보라색과 버건디. 보라색과 버건디, 참 매력적인 색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색들은 기품과 고급스러움, 지적인 세련미를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졌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이런 깊이 있는 색도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 하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색들이 가진 고급스러움이 과연 우리 얼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보라색과 버건디는 기본적으로 파랑과 빨강이 섞인 색이면서 동시에 채도가 높고 명도가 낮은 색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겁고 진한 색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거운 색을 얼굴 가까이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진한 색일수록 빛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보라색은 약 70%, 버건디는 75% 정도의 빛을 흡수하거든요. 그 결과 얼굴 전체가 눌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피부의 자연스러운 혈색이 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름이나 눈 밑 그림자처럼 이미 어두운 부분이 있는 시니어 얼굴에는 이 진한 색상들이 그 그늘을 더 짙게 만드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69세 윤혜숙님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혜숙님은 오랫동안 진한 보라색을 좋아하셨습니다. 보라색이 고급스럽고 품격 있어 보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진한 보라색 원피스나 자켓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진한 버건디 원피스를 입고 참석하셨는데 식장에서 만난 지인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혜숙 씨, 요즘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심지어 오늘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윤혜숙님은 그날 컨디션도 좋았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왜 그런 말을 듣는지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결혼식 사진을 받아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밝고 화사해 보이는데 자신만 유독 어둡고 무거워 보였거든요. 그 이후로 윤혜숙님은 색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게 됐습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조언을 받아 진한 보라 대신 라벤더, 버건디 대신 로즈 핑크 같은 부드럽고 밝은 톤으로 바꿔보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비슷한 행사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정말 우아해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넘치네요. 나이가 거꾸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들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라색 자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톤을 조절하는 겁니다. 진하고 무거운 보라가 아니라 부드럽고 환한 보라로 바꾸는 겁니다. 라벤더는 보라색의 우아함은 유지하면서도 얼굴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라일락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색들은 보라색이 가진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은 살리면서도 얼굴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진한 보라나 버건디를 꼭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굴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하의나 신발, 가방에 활용하고 얼굴 가까운 곳에는 밝은 색을 배치하는 겁니다. 또는 진한 보라 재킷 안에 아이보리나 연핑크 블라우스를 입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요는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조화에서 나온다.
색의 조화. 그것이 진짜 우아함의 시작입니다. 6번째, 머스타드와 올리브. 가을이 오면 유독 손이 가는 색들이 있습니다. 머스타드, 올리브, 카키, 짙은 녹색 같은 어둡고 깊은 색들 말입니다. 이런 색들은 왠지 분위기 있고 지적이어 보이고 나이가 들어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색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화려한 색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밋밋한 건 싫고 하실 때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색들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색들이 정말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색들이 얼굴 가까이에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네덜란드 색채심리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보면 이 계열의 색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노란빛, 녹색빛, 갈색빛이 한데 섞여 있으면서 동시에 회색기가 감도는 탁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머스타드는 노란색의 갈색과 회색을 섞은 색이고 올리브는 초록색의 갈색과 회색을 섞은 색입니다. 카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모든 색들의 공통점은 탁함입니다. 맑지 않다는 겁니다. 이 탁함이 얼굴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의 생기를 앗아가고 기운 없어 보이게 만들고 때로는 건강 상태까지 안 좋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73세 최인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인수님은 매년 가을마다 올리브색 자켓과 머스타드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으셨습니다. 가을 단풍과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고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순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완전히 늙어 보이는데. 그 말에 최인수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시니까요. 집에 와서 거울을 자세히 보니 정말 그렇더라는 겁니다. 올리브색 자켓을 입으니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머스타드 블라우스를 입으니 피부가 누렇게 뜨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병든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인수님은 변화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머스타드 대신 밝은 골드나 라이트 옐로우를, 올리브 대신 세이지 그린이나 민트색을 입어보신 겁니다. 같은 계열이지만 훨씬 맑고 밝은 톤으로 바꾸신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얼굴이 확연히 밝아지고 건강해 보이고 심지어 나이까지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다음에 동창을 만났을 때는 인순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맑기입니다. 같은 계열의 색이라도 탁한 색과 맑은 색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탁한 색보다는 맑은 색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이런 어두운 색들을 아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얼굴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하의나 아우터에만 사용하고 얼굴 주변에는 밝고 맑은 색을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그린 팬츠에 크림색 블라우스를 매치하거나 머스타드 스커트에 아이보리 니트를 입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깊이 있는 색의 매력은 살리면서도 얼굴은 밝고 생기 있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맑음은 탁함의 근원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탁한 색에 가려진 우리의 맑은 아름다움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반대로 입기만 해도 얼굴이 환해지고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색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비와 블루톤, 지적인 젊음의 색. 검정색의 세련됨은 포기할 수 없지만 검정이 주는 무거움은 싫다면 바로 네이비가 답입니다. 네이비는 정말 마법 같은 색입니다. 검정의 깊이와 세련됨은 유지하면서도 파란색 특유의 맑고 깨끗한 느낌이 있어서 얼굴을 또렷하고 생기 있게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혀놓고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평가자 3,000명이 가장 건강하고 젊어 보인다고 느끼는 색상을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 1위가 바로 네이비였습니다. 특히 밝은 네이비와 로얄 블루 같은 블루 계열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파란색은 과학적으로 보색 효과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기본적으로 노란기를 띠는데 파란색은 노란색의 보색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옷을 입으면 피부의 노란기가 자연스럽게 중화되면서 피부가 더 맑고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네이비는 빛의 반사율이 검정보다 2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얼굴 주변에 적당한 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얼굴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더해줍니다. 76세 박정숙님의 변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숙님은 40년 넘게 검정색만 고집해 오셨습니다. 검정이 가장 무난하고 실패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요즘 많이 피곤하십니까? 얼굴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여서 패션 컨설팅을 받아보시게 됐는데 컨설턴트가 가장 먼저 제안한 게 네이비였습니다. 검정 대신 네이비를 입어보세요라고요. 처음에는 네이비나 검정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하셨는데 실제로 입어보니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같은 어두운 색인데도 네이비를 입으니 얼굴이 확연히 밝아 보이고 무엇보다 생기가 돌더라는 거죠. 그 이후 3개월 동안 네이비를 중심으로 옷을 입으시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네이비의 또 다른 장점은 지적인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네이비는 신뢰감과 지적 능력을 연상시키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비를 입으면 자연스럽게 품격 있고 지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네이비 블라우스에 베이지 바지를 매치하거나 네이비 원피스에 크림색 가디건을 걸치거나 네이비 재킷에 아이보리 셔츠를 매치하는 식으로 코디하면 정말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루 계열의 다양한 변주도 추천해드립니다. 네이비가 너무 진하다고 느끼시면 로얄 블루를,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면 파우더 블루를 시도해보세요.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국의 철학자 존 러스킨이 말했습니다. 품질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지적 노력의 결과다. 네이비는 바로 그런 지적 품질을 드러내는 색입니다. 두 번째, 아이보리와 크림, 얼굴빛의 조명사. 만약 옷장에서 딱 한 가지 색만 남겨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아이보리를 선택할 겁니다. 그만큼 아이보리와 크림은 시니어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색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색과 아이보리가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독일 바이마르 색채 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보면 새하얀 흰색은 빛의 반사율이 90% 이상으로 너무 강해서 오히려 피부의 결점을 더 부각시키는 반면 아이보리는 75%에서 80% 정도의 적당한 반사율을 가져서 피부를 자연스럽게 밝혀주면서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아이보리와 크림이 가진 따뜻함입니다. 이 색들은 흰색에 극소량의 노란색이 섞인 색이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혈색을 잃어가는데 아이보리와 크림은 마치 피부에 자연스러운 혈색을 더해주는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얼굴이 건강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68세 김영희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님은 평생 깔끔함을 추구하시며 새하얀 흰 블라우스만 고집해 오셨습니다. 흰색이 가장 정갈하고 단정해 보인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시나 봐요. 얼굴색이 좀 창백해 보이네요. 이런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간호사가 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빈혈은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도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계속 그런 말을 듣자 김영희님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스타일 상담을 받게 되셨는데 상담사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게 새하얀 흰색이었습니다. 어머니, 새하얀 흰색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보리나 크림색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보리나 크림이나 다 흰색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입어보니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얼굴이 확연히 부드러워 보이고 피부에 자연스러운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김영희님은 아이보리와 크림을 애용하시게 됐고 주변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얼굴에 윤기가 흐르네요.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이런 칭찬들을 들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보리와 크림의 또 다른 장점은 만능성입니다. 어떤 색과 매치해도 잘 어울리거든요.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네이비 스커트를 입어도 좋고 크림색 니트에 카멜 바지를 매치해도 좋고 아이보리 원피스에 라벤더 가디건을 걸쳐도 예쁘게 어울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강한 색상들을 직접 얼굴에 대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때 아이보리나 크림을 안에 입고 바깥에 포인트 색상을 걸치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핑크 재킷이 부담스럽다면 아이보리 블라우스 위에 핑크 가디건을 살짝 걸치는 식으로요. 그러면 핑크의 화사함은 살리면서도 얼굴에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최고의 세련입니다. 아이보리와 크림, 이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색이 또 있을까요? 세 번째,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 젊음을 되찾아주는 마법의 색. 핑크요? 제 나이에 핑크를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핑크는 어린아이들이나 20대 여성들이 입는 색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게 어울리는 색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색채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파스텔 톤의 색상들은 채도는 낮고 명도는 높은 특성을 가져서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각적 결점을 부드럽게 가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파스텔 핑크는 혈색을 자연스럽게 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핑크는 기본적으로 빨간색에 흰색이 섞인 색인데 이 빨간 기운이 우리 피부의 자연스러운 혈색을 연상시켜서 얼굴을 더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라벤더는 또 다른 마법을 부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붉은 기운이나 잡티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라벤더의 보라빛이 이런 붉은 기운을 자연스럽게 중화시켜줘서 피부가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대규모 실험이 있습니다. 60대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검정, 흰색, 파스텔 핑크, 라벤더 옷을 각각 입혀놓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1,500명이 나이를 추측하게 한 겁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사람이 검정색 옷을 입었을 때는 평균 71.2세로 추정됐는데 파스텔 핑크를 입었을 때는 63.8세, 라벤더를 입었을 때는 64.1세로 추정됐거든요. 무려 7년에서 8년의 차이가 난 겁니다. 70세 이미선님의 변화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선님은 나이에 맞는 색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검정, 네이비,
회색 같은 무채색만 입어오셨습니다. 화려한 색은 나이에 안 맞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예복을 준비해야 했는데 딸이 엄마, 이번에는 좀 밝은 색 입어보세요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밝은 색이야 라고 거부하셨는데 딸이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파스텔 핑크 한복을 맞춰 입으시게 됐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미선님은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는 겁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피부도 맑아 보이고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졌다는 거죠. 결혼식장에서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신부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몇 살이세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칭찬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미선님의 옷 입는 철학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중요한 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색을 찾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신 겁니다. 지금은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를 입을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진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정말 은은하고 부드러운 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품이나 스카프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적응해 가시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서 진짜 아름다운 나를 숨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 그레이와 화이트. 조용한 우아함의 완성.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튀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너무 칙칙해 보이면 어떻게 하지? 바로 그 고민의 완벽한 해답이 바로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입니다. 이 두 색의 조합은 정말 마법 같습니다. 서로를 더 돋보이게 하면서도 주목받지 않고 과하지 않게 고요하게 세련됨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회색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회색은 나이 들어 보이는 색이다. 우울해 보인다. 생기가 없어 보인다. 이런 편견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색을 혼자 입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디자인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레이는 다른 색과의 조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화이트와 함께 있을 때 그레이는 단순한 무채색이 아니라 균형과 절제라는 이름의 우아함으로 변신한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흰색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이때 그레이 옷을 입으면 흰머리와의 부조화를 줄이고 얼굴에 부드러운 중립톤을 만들어서 세월을 감추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아함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74세 서명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명자님은 흰머리가 늘어가면서 점점 색깔 있는 옷 입기가 부담스러워지셨습니다. 흰머리에 화려한 색 옷을 입으면 어색해 보일까봐 걱정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검정색 위주로만 입게 되셨는데 어느 날 우연히 연그레이 가디건을 입어보시게 됐습니다. 딸이 선물해 준 건데 처음에는 이런 밋밋한 색을 왜 샀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어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흰머리가 어색하게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품격 있고 세련된 인상을 주더라는 겁니다. 마치 나이 듦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 후로 서명자님은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연그레이 니트에 화이트 바지,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차콜 그레이 스커트, 라이트 그레이 원피스에 화이트 가디건 같은 조합들을 시도해 보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색깔이 나를 젊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있고 우아하게 보이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 엘르 매거진의 60플러스 특집에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룩이 바로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이었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남긴 댓글이 고급스럽다. 품격이 느껴진다. 나도 저런 나이가 되면 저렇게 입고 싶다였다고 합니다. 그레이와 화이트 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활용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울리거든요. 편안한 일상복으로도 좋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손색 없고, 여행복으로도 완벽합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 재킷의 화이트 블라우스는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당당하고, 연그레이 니트의 아이보리 팬츠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고, 차콜 그레이 원피스의 화이트 스카프는 문화 행사에서도 우아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거든요. 10년 전에도 세련돼 보였고, 10년 후에도 세련될 색깔입니다.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말했습니다. 우아함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다.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이 바로 그런 기억에 남는 우아함을 만들어내는 색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코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색을 너무 많이 섞지 마십시오. 삼색 법칙의 마법. 옷장 앞에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더 화사하게 입어야 하나?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입다 보면 오히려 복잡하고 산만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션 심리학에서 말하는 삼색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3가지 색깔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왜 삼색일까요?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한 번에 3가지 이상의 색을 동시에 처리할 때 혼란을 느끼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이상의 색이 섞이면 시선이 분산되고 어떤 색도 제대로 돋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법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복잡한 색깔 조합도 젊음의 에너지로 소화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제와 균형이 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 색상 2가지 플러스 포인트 색상 1가지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라우스, 기본색 1 플러스 베이지 바지, 기본색 2 플러스 연핑크 스카프, 포인트색 이런 식으로요. 67세 김혜숙님의 실제 변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혜숙님은 화려하게 입어야 젊어 보일 것 같아서 항상 여러 가지 색깔을 동시에 입으셨습니다. 빨간 블라우스에 파간 치마, 노란 가방, 초록 스카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면 옷은 화려한데 정작 본인은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치 옷이 사람을 압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스타일 컨설팅을 받은 후 삼색 법칙을 적용해 보시게 됐습니다. 아이보리 블라우스 플러스 네이비 스커트 플러스 연보라 가방 이렇게 단순하게 코디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실제로 입어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각각의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김혜숙님 본인이 더 돋보이게 된 겁니다. 주변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혜숙씨, 요즘 정말 세련돼 보이네요. 옷 입는 센스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색상은 얼굴 가까이보다는 아래쪽에 주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가방, 신발, 스카프 끝자락 같은 곳에 포인트 색을 주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사하게 만들면서도 얼굴에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 니트에 화이트 바지를 입고 발끝에 연분홍 플랫 슈즈를 신는다든지 베이지 원피스에 연두색 클러치백을 매치하는 식입니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이 말했습니다. 단순함이 모든 진정한 우아함의 열쇠다. 삼색 법칙,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우아함이 한층 더 빛날 겁니다. 두 번째, 톤온톤의 마법, 연결된 아름다움. 요즘은 옷을 입어도 몸매가 도드라져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때 옷의 핏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톤온톤 기법입니다. 톤온톤이란 같은 색깔의 서로 다른 명도나 채도를 조합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베이지 상의에 진베이지 하의를 매치하거나 라이트 그레이 블라우스에 차콜 그레이 바지를 입는 식입니다.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인간의 시선은 색이 바뀌는 지점에서 한 번 멈춥니다. 즉, 상의와 하의가 완전히 다른 색이면 시선이 허리 부분에서 끊기면서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키는 작아 보이고 몸매의 단점은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반대로 톤온톤으로 매치하면 시선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서